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긴급 점검 2년간 아파트 폭락 주장했으나 금리가 내려가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폭락을 2년간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금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상황이 좀 변해서 당연히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경금융 특판예금도 연 5%대 상호금융 금리 뚝뚝. 지금 보면은 예적금과 가계대출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상호금융권 금리입니다. 1금융권이 아니라 상호금융권 금리. 예적금 금리가 12월 달에 조금 내려갔죠.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된 거죠. 그리고 가계대출은 올라가고 있는데 예적금이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대출도 좀 있으면 내려갈 수가 있겠죠. 변화가 감지됐는데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있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최고 4.21%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3.5%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죠. 한국 국채 10년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6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25%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고점, 한국도 2014년 고점, 그 이후에 미국은 2019년도에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합니다. 기준금리를 미국은 올렸죠. 그런데 부패한 나라 일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그때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려서 미국하고는 반대로 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10년짜리 국채가 3.5%인데 대한민국은 3.25%. 오히려 더 낮죠. 기준금리도 좀 낮고 대한민국은 부동산 경기 방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까지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데이터만 봐서는 금리가 최고점 찍고 좀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거의 2014년 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다. 요게 지금 상황이죠. 그러나 추세상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요까지 내용을 봤는데 한국 국채 10년을 일본 국채 10년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국채 10년은 마찬가지로 2014년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금리가 내려갔고 아베노믹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린 상태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비교해보면 올렸는데도 0.5%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3.25%. 만약에 한국이 지금 0.5%면은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낮은 금리 수준인데 이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금 아마 주택 가격이 평당 3억이 어떻다, 2억이 어떻다, 3억이 어떻다, 요 정도 수준까지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도 먼저 인구 절벽을 겪었고 그래서 0.5%지만 주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나라가 아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 지금 상황을 쭉 지금 보여드린 국채 금리 등등의 자료에 대한 지금 상황을 제가 좀 요약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은 물벼락을 맞았죠. 코로나로 돈풀기 했고 그리고 저금리, 그러니까 그때는 10억 전세 금융 비용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그래서 10억 전세가 유난히 싸게 보였죠. 그 이야기는 전세 수준이 높았다는 겁니다. 물의 양이 많아서 전세 수준이 높았죠.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매매가, 주택 매매가, 전세가, 그곳은 수조에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물 높이가 전세 수준이고 기름 높이가 매매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2021년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물을 엄청 채워버리니까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 그렇게 폭등의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매수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많이들 했습니다. 그 매수 논리는 코로나가 만약에 한 번 더 터지면 제로 금리 근처까지 가고, 그러면 수조물 넘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아파트 2배 이상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아파트 사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2021년부터 아파트 절대 사지 말고 아파트 무조건 팔아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2년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2년 누수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죠. 수조에 구멍이 났죠.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물 높이 선인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기름 높이 선인 매매 가격도 내려가고, 그래서 정부가 급했죠. 정부가 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금리 인상, 그리고 소량의 달러 회수 중이죠. 지금 상황이 금리는 인상되고 달러도 좀 회수 중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아직도 돈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사고 한번 치면은 엄청나게 크게 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억 전세 금융비용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라갔죠. 최소한 2배 올라갔습니다. 지금 금리를 4%만 잡아도 1년에 4천만 원인데 사실은 더 나가죠.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안 되고 시중에 전세 매물이 쌓여 있고, 지금 수조로 봤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고 전세값도 내리고 매매값도 내리고, 그러니까 정부도 급했죠. 지금 상황은 아파트의 전세, 매매 숫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인식을 하죠. 인플레 때문에 코로나가 10번 정도 터지더라도 최소한 물이 넘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올라봤자 앞으로 얼마 안 오른다. 요게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도 안 되고 전세 계약조차도 잘 안 됩니다. 사람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부 부동산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빠져나가니까 정부는 급했죠. 아파트 내수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 부어, 기름 부어 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 부어, 미국보다 저렴한 금리죠. 대한민국이. 거기에다가 규제 완화까지 물을 들이다가 붓고 있습니다. 물을 막 붓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양만큼 채우려고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기름까지 붓습니다. 15% DC인 미분양, 그런 물건을 12% DC해서 그냥 사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까지 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물 붓고 기름 붓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좀 내려가니까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다른 뭔가는 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일단은 주식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을 일단 보면은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10년간의 그래프인데 10년 전에는 2000 정도 되었습니다. 2000포인트 정도. 지금은 24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0년간 단순 계산해서 20% 정도 올랐는데 환산하면은 1년간 2%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복리 개념으로 보면은 2%도 상승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거의 뭐 물가 상승률 정도 또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10년간 요것은 네이버 자료인데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은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investing.com 요 자료를 보면은 옛날 자료 다 나옵니다. 코스피 지금 1981년도에 대략적으로 100포인트 출발했는데 지금 2400포인트 또는 뭐 2500포인트 24배, 25배 요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25배 올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 지수는 없고 상식적으로 1982년 입주한 개포주공 1단지 전용 52제곱미터 전용 52제곱미터니까 결코 평수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요거 분양가가 17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7천도 아니고 17억도 아니고 17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물건 호가가 17억 이상 하겠죠. 그러니까 100배가 오른 겁니다. 100배. 100배 이상 올랐죠. 반면에 코스피는 25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왜곡이 심하죠. 정부의 도움으로 내수 경기를 아파트로 부양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4배가 더 오른 겁니다. 4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배가 더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주식이 엄청나게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많이 오른 놈은 그만큼 정부가 개입했고 그만큼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고 덜 오른 놈은 시장에 맡겨두면은 더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 아파트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주식입니다. 주식이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죠. 긴급 점검 2년간 아파트 폭락 주장했으나 제가 주장 계속했죠. 2년간 금리가 내려감. 그래서 상황 점검해 봤는데 요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부가 물과 기름을 부어서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리가 어떤 특정한 변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내려간다면, 금리가 팍팍 내려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인 이야기고 지금부터 장기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금리, 그래서 전세 폭등, 그리고 매매가 폭등. 자, 요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공식입니다. 요 공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 그게 지속될 수는 없죠. 그리고 합계 출산율 2.1 정도 되면은 인구가 같은 숫자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보다도 훨씬 적죠. 합계 출산율이. 그 이야기는 향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급 폭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수요 감소에 따른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는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그 이야기는 기름이 빠지고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붙을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택시장, 특히나 아파트 지금 엄청난 갭하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정말로 조심해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했다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지금 가격을 올렸죠. 많이 올렸고 앞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천연가스 선물을 보면은 investing.com 자료를 보면은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1997년도 IMF 발생하는 그 시기에 그 시기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가스 요금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라 가스 요금을 엄청나게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스공사 적자 요것은 월급이 많이 올랐고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생긴 결과이지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지금 가스공사가 적자를 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가스 가격은 내려야 된다. 요 한마디만 더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